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숙TV의 조금숙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너무 관심이 많은 스피치에 대해서 할 건데요. 오늘 모실 김창기 교수님께서는요. 여기 스피치 앤 프레젠테이션이란 책을 쓰신 저자이시고요. 대학교에서도 이 분야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스피치 주제만 가지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랑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학생들은 네네. 그 사람의 역량을 보려고 하면 네. 보고 시험은 맞아요. 모의고사를 네. 보고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를 평가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직장 생활이나 이 사회의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는 네네. 그 사람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기업의 정책에 반영을 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죠. 기업에서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알기 위해서 네. 기업에서 업무 보다가 시험지해서 시험지 하나 주면서 시험 보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학교도 아니고. 네. 그러면 그 사람의 아웃풋은 어디서 나오냐? 네네. 네, 그 사람의 아웃풋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정리해서 문서화시키는 방법, 자기가 생각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화법,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에서 자기의 역량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네. 자기가 알고 있는 역량 수준은 높은데 네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함에 있어서 자기 조직이 네. 자기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제가 이제 조직에 있을 때 항상 보면 연말이 되면 이제 간부들이 자기 부서의 한 해 성과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 이렇게 바깥했습니다. 열심히 성과 냈습니다. 이걸 발표하니까 굉장히 좀 긴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두 A란 팀장이 있고 B란 팀장이 있었는데 A란 팀장님은 그 부서의 성과가 사실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 발표 불안감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좀 긴장하면서 자신감 없게 그날 발표를 해버렸고요. B란 팀장님은 엄청나게 좋은 성과 아니었어요. 그냥 약 중상 정도의 그 정도의 평가였는데 이거를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잘해서 사장님이 정말 수고했어 하면서 그러니까 엄청난 성과를 낸 것처럼 한 거예요. 사실은 앞에 A 팀장의 부서가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B 팀장님이 훨씬 돋보여가지고 결국에는 A 팀장님이 이제 A를 마치고 나오면서 막 이렇게 B 팀장님을 좀 비난하면서 말빨 가지고 말이야 성과를 하는데 근데 A 팀장님 제가 그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솔직히 그러면 팀원들도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성과를 받더라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팀원들도 팀장님의 발표에 따라서 좋은 점도 있을 수가 있고 손해 보는 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만 낼 게 아니라 본인이 프레젠테이션하는 발표하는 능력을 노력을 해서 향상을 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신입사원이면 네. 그 손해를 본인이 안고 가지만 그렇죠. 자기가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거가 자기의 조직 그리고 그렇죠. 자기 기업에 영향을 네. 미치게 됩니다. 맞-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발표에 대한 것을 좀 효과적으로 그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네. 그래서 국내에 나와 있는 책들이 많은 번역 교재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발표는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 발표에 대한 거를 국내 문화에 맞게 실제 이 시험기구를 그거 논문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논문 제목이 바사 논문이요. 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논문을 어떤 걸 썼냐 하면 네네. 심박수에 대한 측정을 하고 아이 컨택을 측정하는 장비를 가지고 아이 네. 트래킹을 해서 네. 어느 정도 자주 받는가 얼마만큼 오래 받는가 그 대상자가 발표를 할 때 심박동 수를 측정하고 이제 평준과 아이 컨택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이런 거 다 체킹해서 논문을 쓰셨다고요? 우와. 네네. 그리고 말의 스피드, 네, 속도를 가지고도. 네. 음성의 높이, 높이의 변화
이러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예. 주관적 피드백 평가하고 네. 그런 객관적 데이터하고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분석을 먼저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거기 상관관계에 있는 항목을 끄집어내서 그 상관관계에 있는 항목에 대한 것을 교육과정에 반영을 했었을 때 얼마만큼 효과적일까? 실제적으로 교육 과정에 대비를 해서 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약간 크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65dB입니다. 한 75dB 정도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코칭을 아주 그 정도가 75입니다. 네. 해서 이제 피드백을 정량적 피드백을 줬을 때 더 효과적이다. 이것은 이제 논문에서 그렇죠. 정성성보다는 정량성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그걸 논문에서 실증을 한 거죠.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논문도 그렇게 참 특이해요. 일반적인 뭐 스피치 관련은 많지만 그렇게 생체학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스피치에서 우리가 6가지 강조하는 그 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을 강조하는 강조 거니까요.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법은 네, 내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네, 네.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긴장을 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강하게 이야기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기법이죠. 네,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면 되는데 강조 전략이 필요합니다. 강조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 강조하겠다. 강조가 안 됩니다. 그렇죠. 중요하다고 해서 네,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내가 발표하는 자료를 다 강조해야지. 그래서 그 슬라이드에 네. 강조하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었을 때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면 강조가 되죠. 그렇죠. 근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20가지야. 20가지를 다 빨갛게 칠해. 강조가 힘들겠어요. 됩니까? 본인도 힘들겠어요. 네. 강조가 안 되죠. 그래서 강조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어느 부분을 내가 강조할지를 계획을 잡고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네. 강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이러한 방법이 첫 번째. 첫 번째 정치하고자 하는 부분을 강하게 그 부분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작게 이야기하는 것도 강조가 됩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작게 하는 것도 또 강조 하나의 방법이다. 예. 그럼 어떤 걸 크게 하고 어떤 걸 작게 합니까? 물어볼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그건 전달하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고요한 밤에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고요한 밤인데 왜 크게 이야기하십니까? 근데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강조법 같아요. 그래서 한밤에 했을 때 고요함이 강조가 되죠. 전달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강조를 강하게 할 것인가, 약하게 할 것인가, 정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강조하는 기법에 세 번째로 하면 짬을 둔다. 강조하고 있는 문구 앞에 짬을 둔다. 이 짬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가 되죠. 앞에서 다시 어서 그 다음에 강조하고 있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 앞에 짬을 두고 힘을 좀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기법을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또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많이 사용했던 것이 반복하는 기법을 많이 사용해요. 그렇죠. 선생님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 강하게 이야기한다, 작게 이야기한다, 짬을 둔다, 반복한다. 그 다음에 강조하는 기법, 천천히 이야기하는 방법도 강조가 되기도 그렇겠네요. 여러 가지를 다 자기 발표에 접목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전달하는 내용에 따라서 내가 이 부분은 강조해야지를 사전에 계획을 잡고 시도해 봤을 때 그 효과가 발휘가 됩니다. 시도 한번 해보시죠.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냥 스피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스피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누구나 사적인 자리에서는 말을 다 잘해요. 너무 잘해. 그런데 이제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청중들을 앞에 놓고 한다든지 설득력 있게 뭔가 하려고 하면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요. 갑자기 소극적이고, 잘하시는 분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심지어 식은땀 막 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좀 편안하게
청중 같아서 할 수 있는 비법 같은 거. 이야기를 잘 못하는 사람도 네네. 저녁에 술집에서 만나면 이야기를 그렇죠. 다 잘해요. 교통사고가 났다. 하루 이틀 있다가 병문안 가면 네. 다 이야기 잘해요. 그건 많이 안 다쳤을 때. 네. 네. 병문안을 한 하루 이틀 있다 가면 그동안 병문안 왔다 간 사람이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갔죠. 그렇죠. 네. 내가 왜 사고가 났는지 설명을 몇 번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필요하고요. 아, 그리고 저녁에 술집에서 이야기 잘하는 것은 네.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잘합니다. 내 경험이니까 외울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편안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발표를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네. 본인의 경험담을 발표 자료에 한 가지 두 가지를 하는 방법이 그럴 경우에는 좀 긴장을 한다고 해도 음, 하얗게 되는 도화지 현상은 없을 것 같아요. 음. 그죠? 네. 그리고 자기가 발표를 할 때 자기 경험담을 자기 발표하고 연결되는 내용을 했었을 때 피드백이 긍정적으로 오고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후의 내용도 발표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잘하는 기법은 노력을 많이 하면 누구나 잘하겠죠. 네. 노력을 적게 하면서 발표를 잘하는 방법은 발표하는 내용에 경험담을 포함한다. 그렇죠. 나의 이거. 경험을 포함한. 네. 그리고 발표 자료는 본인이 직접 손과 발이 되어서 준비해서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발표했었을 때 효과적입니다. 시간을 좀 들이더라도 내가 준비한 자료니까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으니까 발표하기 훨씬 더 쉽겠다.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발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근데 자기 인생에서 네. 상당히 중요한 발표인데 긴장감이 너무 크다. 너무 이런, 안타깝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의학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 네. 네. 숨을 크게 쉬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일반적으로 책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발표는 자기 인생에 상당히 중요한 발표라고 하면 네. 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병원에 가면요, 우리가 우황청심환이나 이런 걸 먹기도 하지만 네. 병원에 가서 진단을 의사 선생님한테 받고 네. 처방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의할 점은 네. 사전에 자기가 그러한 것을 시도해서 그 약의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병원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발표다. 그 전에 한번 그러한 긴장감이 있는데 약을 한번 처방을 받고 그러한 환경에 노출돼 봐서 약 효과가 있다 없다를 검증할 필요가 한번 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혹시나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거를 또 대비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 중요한 발표를 하기 전 한 번 정도 리허설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그렇게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그거는 네, 그렇죠. 최후에 정말 중요할 때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죠. 그렇죠. 근데 본인의 인생이 엄청 중요하다고 그렇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권장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네. 본인이 많이 노출을 그리고 본인이 처음에 노출할 때 부정적 피드백을 받게 되면 긴장감이 너무 커져요. 자신감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긴장감이 낮은 환경에서 노출을 많이 시키고 조금 더 긴장감이 있는 환경에서 노출을 또 계속적으로 시키고 이런 긴장감에 대한 거에 레벨을 올려가면서 노출을 빈도를 높여주면은 자연스럽게 긴장감에 대한 것을 극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화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긴장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스피치에서 다 까먹어도 이거 하나 딱 기억해라. 이건 정말 도움이 될 거다. 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 하나 부탁드립니다. 요점 정리라고는 할까요? 예, 그 긴장감에 대한 이러한 것도 네. 준비를 했고, 네. 근데 이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런 것은 이제 시간을 많이 들이면 되고 하는데 이 대상자에 따라서 준비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발표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 이런 부분이 제 책을 보고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피치의 프리젠테이션 책이 되게 쉽게 써주고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고요. 컬러가 있어서 또 캐릭터가 귀여운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예, 또 참고 풀이하신 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